저는 내과 전문의로 일하다 지금은 하이델베르크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일입니다. 40년 가까이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부분 모르고 지나친다는 거죠. 특히 뇌에서 보내는 첫 번째 경고가 의외로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힘이 없는 느낌, 혹은 잘 걷던 길에서 발이 턱 걸려 휘청거린 적 있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잠을 잘못 잤나? 운동 부족인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런데요, 그게 그냥 노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요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리가 좀 뻣뻣하긴 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운동 부족인가 보다 생각했죠. 딱히 아프진 않아서 넘겼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고 나서야 그게 뇌경색의 전조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그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진단이 늦으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병입니다. 설령 목숨을 건지더라도 한쪽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병원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신호를 못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한 영상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뇌경색의 초기 증상들입니다. 아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경색의 증상은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변화, 그게 바로 다리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우리 몸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혈액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혈류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뇌는 좌우가 교차된 구조라 왼쪽 뇌가 문제면 오른쪽 다리에, 오른쪽 뇌가 문제면 왼쪽 다리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즉, 다리는 뇌 건강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양말을 신을 때 한쪽 발이 이상하게 둔한 느낌이 들었던 적, 걷다가 발끝이 턱 걸려 넘어질 뻔한 적, 계단을 오르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진 적, 그때는 그냥 내가 덜 깼나 보다, 잠이 덜 깼나 보다 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뇌에서 보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뇌경색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80% 이상의 환자들이 발병 전 다리의 이상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노화로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혹은 몇 시간 후 심각한 뇌경색으로 병원에 실려 오신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가 생명을 바꿉니다. 다리가 전하는 목소리에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두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70대였고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신호를 알아채고 회복하셨고 다른 한 분은 신호를 놓치고 큰 후유증을 남기셨습니다. 같은 증상, 전혀 다른 인생. 그 차이는 바로 신호를 가볍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이성복 어르신입니다. 72세 충남 천안에 사는 퇴직 공무원이셨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잘 챙기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른쪽 다리에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양말을 신을 때 발끝 감각이 둔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통증도 없고 크게 불편하지도 않아서 그냥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스치듯 하셨고 며느리가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에 가보자고 권유한 겁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진행했더니
왼쪽 뇌혈관이 60% 이상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아직 큰 뇌경색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며칠 안에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의료진은 즉시 혈전 억제 치료를 시작했고 생활습관 개선까지 병행하면서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이성복 어르신은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자신도 몰랐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다 보니 이런저런 통증은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지금은 매일 혈압 체크하고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다리의 작은 신호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사례는 많이 안타까웠던 경우였습니다. 전명희 여사님 74세 경북 구미에서 혼자 사시던 분입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왼쪽 다리가 자주 저리고 발바닥 감각이 무딘 걸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당뇨가 있으니 신경이 눌렸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가족도 멀리 떨어져 있어 의논할 사람도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난 어느 아침,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시던 전 여사님은 갑자기 오른쪽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웃이 비명 소리를 듣고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옮겨졌을 땐 이미 왼쪽 뇌에 큰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른쪽 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언어 표현도 어려워지셨고 지금은 재활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사실 며칠 전부터 다리가 이상했어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전 여사님은 그 신호가 위험한 징조일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병원에 오시게 된 거죠. 만약 단 하루만 일찍 병원을 찾으셨더라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겁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다리에서 오는 신호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어도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도 설마 내가 싶어도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변화는 더디고 조용하게 옵니다. 젊었을 때처럼 아프고 쓰린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 이상한 정도로 슬며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호를 민감하게 인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 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성복 어르신처럼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면 치료와 회복의 가능성은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전명희 여사님처럼 단순한 노화로 오해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는 뇌의 거울입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읽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예방의학입니다. 이제 실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뇌경색이 다리로 보내는 7가지 경고 신호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2가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한 번쯤 느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이 증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운동 부족, 노화, 근육 약화와 혼동되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나 관절 문제는 보통 양쪽 다리에 동시에 그리고 점진적으로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의 문제는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그리고 갑자기 힘이 빠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75세 정호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어느 날 계단을 오르던 중 오른쪽 다리에 힘이 확 빠지면서 한 칸을 놓쳐 주저앉을 뻔하셨습니다. 처음엔 무릎 관절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오른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조금 걸으면 괜찮아지다가도 잠시 쉬고 다시 움직이면 또 같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운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정 어르신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3일 뒤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려던 순간 갑자기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거의 쓰러질 뻔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결국 병원에 내원하셨고
검사 결과 좌측 뇌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가 회복된 상태, 즉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진단됐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대응해 약물 치료와 혈관 관리로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리 힘 빠짐이라는 증상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상은 몸이 말해주는 조기 경고이자 뇌가 보내는 생명의 신호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 이 증상은 더욱 놓치기 쉬운 전조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저림이나 감각 둔화는 말초신경 문제, 특히 허리 디스크,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초신경에서 오는 저림은 대개 발끝에서 시작해 종아리, 허벅지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또 오래 앉아 있거나 자세가 안 좋을 때 심해지고 자세를 바꾸면 완화되기도 하죠. 반면 뇌에서 오는 감각 이상은 그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갑작스럽고 한쪽 다리만 특정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되며 때로는 감각 자체가 이상하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맨발인데도 마치 양말을 신은 것처럼 답답하거나 뜨거운 바닥인데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고 딱딱한 바닥인데도 푹신하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감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각을 처리하는 뇌의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6세 고령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고 어르신은 평소에도 다리가 좀 불편하셨지만 최근 들어 왼쪽 발바닥이 유난히 무감각하게 느껴졌습니다. 맨바닥을 걷는데도 솜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고 차가운 물에도 반응이 무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건 통증이 전혀 없고 불편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피가 안 통하나 보다 하고 며칠을 그냥 넘기셨죠. 그러다 하루는 아들 집에 가는 길에 계단을 잘못 디뎌 크게 넘어지셨고 병원에서 뇌 MRI를 찍어보니 작은 뇌경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때서야 그 감각 이상이 뇌의 경고 신호였음을 알게 되신 거죠. 저림이나 감각 이상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실제로 뇌에서 감각을 처리하는 부위, 즉 감각 피질의 혈류가 줄어들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뇌경색의 전 단계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증상 모두 다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는 뇌와 가장 먼 말초이자 뇌의 신호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창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왜 그런가 하고 한 번 더 살펴보는 습관, 그게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몸은 늘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신호들을 조기에 알아채느냐 아니면 무심히 지나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신호, 즉 다리 끌기와 넘어짐 증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두 증상은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고관절, 골절 위험이 있는 분들께 더욱 중요한 경고이기 때문에 꼭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증상입니다. 걸음걸이 변화, 그리고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이죠. 이 두 가지 증상은 단순히 걸음이 불편해졌구나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뇌에서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의학적으로는 족하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발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약해져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닿는 현상입니다. 보통 건강한 걸음은 발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고 발 전체가 자연스럽게 굴러가며 앞부분이 마지막에 떨어져야 하죠. 그런데 발목 근육이 약해지면 이 굴러가는 동작이 어려워져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70세 박명규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내분이 이상함을 먼저 느끼셨습니다. 요즘 따라 거실에서 걸을 때 스윽 스윽 소리가 계속 난다고 하셨죠. 신발 앞부분도 유난히 빨리 닳고 왼쪽만 유독 밑창이 많이 마모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신발 불량이라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왼발이 땅에 자꾸 끌려서 신발이 먼저 닳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이상하다 싶어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는 우측 뇌의 미세한 혈류 저하,
즉 초기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빨리 시작해 현재는 보행도 정상으로 회복되셨습니다. 박 어르신의 경우처럼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가족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음걸이가 예전과 다르다. 한쪽 발을 끄는 소리가 난다. 이런 변화는 뇌의 신호 전달 체계가 흐트러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다리로 나타나는 것이죠. 족하수는 단순한 근육 약화로 보일 수 있지만 한쪽만 발현되고 반복적이라면 그 원인이 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증상은 낙상의 시작점이 되기 쉽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신호,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늘 다니던 복도인데 갑자기 문턱에 걸려 휘청하신 적, 계단 오르다 잘못 짚어 삐끗하신 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침침해서 혹은 발을 잘못 들어서라고 여기시지만 이 역시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건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조정 과정입니다. 뇌는 발의 위치, 자세, 힘의 균형을 순간순간 감지하고 조정하죠. 이때 작용하는 감각이 바로 고유 감각입니다. 쉽게 말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발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몸이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이 고유 감각이 손상되면 발의 위치를 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끝이 문턱을 넘는 높이를 정확히 조절하지 못해 작은 장애물에도 자주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의 감각 전달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8세 한순자 어르신은 최근 자주 문턱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멍이 들 정도로 2달 사이에 3번이나 넘어졌고 가족들이 걱정이 커졌죠. 검사 결과 뇌의 감각 영역 주변 혈관이 협착된 상태, 즉 전조성 뇌허혈 소견이 나왔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시니어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입니다. 넘어지면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엉덩이 골절, 척추 압박 골절로 이어지며 한 번 넘어지면 장기간 와병 생활, 더 나아가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이러한 낙상 사고는 결코 단순한 주의 부족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하루 5분만 시간을 내어 걷는 방식, 걸을 때의 소리, 문턱이나 계단에서의 반응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끼리도 서로의 보행을 살펴보며 작은 변화라도 알아채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걷는 방식이 변했다면 그건 단지 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보내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걸음은 몸의 리듬입니다. 리듬이 깨졌다면 그 시작이 뇌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다리 떨림, 휘청거림, 그리고 일시적 회복 후 재발되는 증상 TIA 등 더욱 위험한 뇌경색 전조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증상들은 짧고 사라진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응급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3가지 신호입니다. 5번째는 다리 떨림, 6번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7번째는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TIA,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이 3가지는 특히 골든 타임을 놓치기 쉬운 신호입니다. 지나갔다고 해서 안심하면 다음은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신호, 원치 않는 다리 떨림. 혹시 이럴 때 있으셨나요? 앉아서 쉬고 있는데 한쪽 다리가 자꾸 떨리고 마음대로 멈추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스스로 움찔거리거나 달달 떨리는 느낌. 이런 떨림은 피곤해서 생기는 일시적 떨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75세 김수자 어르신은 요즘 따라 다리가 자꾸 떨려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지만 다리가 떨리는 상황은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아니었고 쉬어도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왼쪽 다리만 떨렸고 밤에도 잠을 깨게 할 정도로 반복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른쪽 뇌의 미세한 허혈 증상, 즉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지며 운동 신호가 들쭉날쭉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입니다.
악보대로 신호를 보내야 몸이 정확히 움직이는데 그 신호가 불규칙해지면 몸도 불규칙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리 떨림은 파킨슨병처럼 진행성 신경질환일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혈류 문제, 즉 뇌경색의 전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특정 방향, 한쪽 다리만 떨리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떨림이 사라졌다고 해도 신호는 이미 도착해 있던 겁니다. 여섯 번째 신호,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 균형을 잡기 힘들고 걸을 때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느낌, 발이 내 의지와 다르게 꼬이고 자꾸 휘청거리는 증상은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러워서 그래요. 잠깐 중심을 잃었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손해에서 균형 감각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4세 최기섭 어르신은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다 문 손잡이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중심이 안 잡히고 몸이 한쪽으로 자꾸 기울더라는 말씀을 하셨죠. 혹시 귀에서 어지럼증이 온 건가 하고 이비인후과부터 갔지만 귀는 정상이었습니다. 이후 뇌 영상 검사에서 손의 부위에 미세한 경색이 발견됐습니다. 이 증상의 무서운 점은 대부분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고 특히 손해 쪽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 이때 증상이 확 나타납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도 않았는데 비틀비틀 걷는다. 바닥이 울렁거리는 느낌 같은 표현을 쓰시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중심을 잡는 뇌의 신호 전달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넘어짐은 단순히 낙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조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휘청이는 느낌이 든다면 단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이 증상은 가장 오해하기 쉬운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괜찮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다가 10분 만에 다시 멀쩡해진 경험, 절려서 잘 안 느껴졌는데 시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진 느낌, 바로 이런 증상이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입니다. 이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TIA 증상이 나타난 뒤 단 48시간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될 확률이 50%, 3개월 안에 75%가 뇌경색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1세 장영희 어르신은 발이 저리는 증상이 생겼다가 30분 후 멀쩡해졌습니다. 괜찮아졌으니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려던 찰나 며느리가 걱정돼 다음날 병원에 모셨고 검사 결과 초기 뇌경색이 확인됐습니다. 만약 하루 이틀 더 지나 진료를 받았다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증상이 생겼다가 사라졌다는 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단지 잠깐 물러난 것일 뿐입니다. 이건 뇌가 주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을 잡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리 떨림, 휘청거림, 일시적 회복 증상은 지나가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지나갔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뇌는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어 몸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리가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인다. 잠깐이지만 이상했다.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